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오랜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하락했는데요. 그간 증시 상승의 재료로 활용됐던 미중 무역 협상이 오늘은 악재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의 이동통신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거부하면서 다시 우려감이 번졌고요. 오늘 투자 심리도 다소 위축됐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대처법이 필요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릴 수가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대박스쿨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그래요. 시장을 항상 읽고 투자하는 방송, 대박스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단 지수가, 정말 양 지수 전부 다 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좀 우려감이 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지 점검 좀 해보고 역시 지수가 좀 반등 나올 수 있다면 언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이후에 종목 진단을 또 해드릴 텐데 오늘 지수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도 많이 걱정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중 하락 종목이 1,700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셔야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진단을 하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는가? 여러분도 혹시 지수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 들어가지고 계속 코스피가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수는 올라갔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적인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 반해가지고 뭔가 시원치 않은 계속 장세가 반복됩니다. 왜? 올라가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사실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13거래일 연속 상승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이제 14거래일 연속 상승이 될 뻔했지만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부터, 원인부터 알아야 이 문제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재 발생도 원인을 초기에 진압을 해야 그래야 화재가 더 번지지 않고 초기에 화재 진압이 됩니다. 자, 그만큼 오늘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말고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주식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처음 주식을 할 때는 내 종목 하나만 봅니다. 아, 이 종목이 왜 떨어졌지? 이 종목이 오늘 왜 빠졌지? 왜 어제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5% 떨어졌을까? 도대체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만 보지 말고 시장을 보면 아, 오늘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빠졌구나. 아니면 오늘 우리 이 종목의 섹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구나. 이렇게 좀 큰 틀을 가다 보면은 전반적인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보기에 앞서가지고는 글로벌 시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미국 보면은 제가 요 근래 강의를 통해서도 몇 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미국의 지금 메디케어 포
이라고 이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워낙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뭐 감기가 걸려도 그냥 병원에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도 소화제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10,000 정도의 또 의료 비용이 든다라고 하니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병원 가서 진료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의료 서비스를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가 인하 정책으로 가면서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불만을 지금 쌓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랑 최근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역시 바이오주가 하락을 하면서 IT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왜? 퀄컴 애플과 서로 합의를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제, 티슈진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하는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계속 이제 글로벌 이 트렌드가 보통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글로벌 주식시장을 먼저 뜯어보시는 게 아마 투자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고 그에 반면에 IT 섹터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는 듯 하더니 이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 중입니다. 자, EU에서 미국 정부가 보잉사에다가 보조금 지급을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제기를 하면서 미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입장을 취한다면 EU 측에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 보복 관세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에 긴장감이 생겼는데 자, 이게 조금 완화되나 싶더니만 갑자기 EU하고의 또 보호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일단은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조금 더 분위기를 살펴봐야겠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심각해진다라면 당연히 글로벌 경제가 또다시 한 번의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긴장감을 가져야 될 만한 요소가 나왔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미국은 어쨌든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될 만한 이슈가 있다라면 옆나라 중국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중국의 GDP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실물 경제 지표들도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좀 상회를 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가의 주요 IB 투자은행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가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 자, 신흥국가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나라가 누굽니까? 1위가 중국입니다. 신흥국가의 가장 대표 주자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2위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다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중국도 좋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의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제기가 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는 중국 시장이 최근에 많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 통신위원장,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차이나 모바일, 바로 차이나 모바일은 중국의 국유통신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바로 KT죠. KT가 이제 정부의 통신 회사였는데 지금 역시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국유 통신 회사입니다. 근데 이 차이나 모바일이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의 산업 스파이라든지 스파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미국의 정보를 빼갈 것이다. 자, 이게 작년부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켰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미국의 정보를 빼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작년부터 워낙 태클을 걸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EU의 무역 전쟁이 지금 발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앞서가지고 또 중국까지도 다시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또 난항을 겪게 되겠는데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이슈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당연히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사실상 오늘 환율 역시 장중에 상승하면서 외국인들 매도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글로벌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입니다. 특히나 연방준비제도가 베이지북을 통해서 제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경제가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까지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호무역주의가 확대가 자꾸 된다라면 사실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누르려고 하는 하방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개선하고 정부 정책 효과, 바로 이제 중국이 자동차 수요 부양 정책을 지금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어제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중국과 밀접한 산업들을 보셔라. 중국과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분위기에서 시장은 하방 압력이 나왔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동차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떨어지는 반면에 현대차는 3%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기아차, SL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전부 다 또 상승률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라노스가 강조드렸던 강의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강의를 해드렸고 지난주에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섹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사실 2019년 시장을 상승시켰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굴까요? 기관일까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월 달부터 2월 달에 무작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월, 2월 달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잠깐 팔자세가 나왔었고 4월 달 들어서 다시 매수가 붙어주면서 지난 4개월 동안에 우리나라를 사줬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계속 매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원래 강세장이 나오려면 외국인이 사면서 기관들도 사줘야 됩니다. 내지는 기관이 사주면서 외국인이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관들은 계속 매도 중입니다. 4개월 동안이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말로 외국인들이
만약에 증시를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당연히 사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왜 매도세로 돌아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EU의 보호무역주의,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지만 북미, 캐나다, 유럽, 중국 다 휴장입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서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유럽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까지 전부 다 휴장입니다. 이스트 먼데이라고 해서 부활절 이슈로 인해서 다 휴장입니다. 홍콩, 독일, 영국 다 휴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통 이렇게 연휴를 앞두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쉬는 날인데 매수가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못 들어오죠, 당연히.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거래소 휴장일 때 어떻습니까?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HTS 켜서 시장이 개장 안 됐는데 매수 클릭한다고 매수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과 월요일이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결국 부재가 일어났던 거고 오늘 장이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매도가 나온 겁니다. 사실 아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보호무역주의 대비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크지가 않았었는데요. 화면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에 외국인 바로 이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금 누적 매수세입니다. 정확하게 2019년 1월 18일부터인데 1월 18일부터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만 하더라도 5조 4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까지 포함을 한다면 6조 3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펀드 자금들, 투신 자금들은 거의 1조 5천억이나 4달 동안 팔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결국 외인들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들이 매수를 안 해주면 사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증시가 올라갑니다. 기관들은 계속 팔자세밖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외인들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휴장이고요. 월요일 날 또 휴장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계, 유럽계 자금들 다 묶입니다. 월요일 날은 미국계 자금은 움직이겠지만 유럽계 자금은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장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사실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외인들의 수급이 부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을? 뭐 물론 미중무역 협상 그리고 EU와의 보복관세 이슈 이것도 물론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경기 성장률 하향 조정한 거 물론 이것도 문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시장에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팔았던 이유는 사실상 부활절 이슈로 인해서 수급에 부재가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2천억, 3천억 이상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 않았고 유일하게 컸던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매도가 컸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소위 말해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 폰에 결함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폴더블 폰 관련주들 많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매매 많이들 하셨을 거고 기대감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갤럭시 폴드가 미국에서 지금 결함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쪽 화면이 안 나오거나 지금 필름이 갑자기 꺾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폴더블 폰이 새로 출시가 되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이 또 탄생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어디선가 결함이 생겼고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전체 매도량은 크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량이 유독 컸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폴더블 관련된 소재, 바로 필름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위 말해 SK코오롱 PI 내지는 이 OLED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빠졌습니다. 지금 어디가 결함인지는 좀 더 원인이 밝혀져야겠지만 만약에 이 필름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면 당연히 지금 필름 관련주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오늘 주식시장이 떨어진 거는 다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 아닙니다. 미국과 EU의 보호무역주의? 이거 확산 분위기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가 못 들어온 걸 뿐이고 오히려 관망 흐름이었는데 삼성전자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 오늘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견고했습니다. 자,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투신들 매수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매도가 나간 거는 금융투자, 기타금융, 바로 뭡니까? 프로그램 매도만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외국인 기관들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오늘 하락률이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250만 주 정도 매도가 나갔습니다. 엄청난 규모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 하루에 엄청난 매도가 나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하락률이 커졌고 외인들의 매도가 커졌고 그러면서 폴더블 관련된 소재 종목들이 떨어진 하루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오늘 지수가 이렇게까지 낙폭이 나올 장은 아니었는데 너무 과하게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냉철하게 유지하라. 자, 이 말은 사실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우리 메릴린치 증권의 리차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냉철하게 유지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못 잡는다라는 겁니다. 강세장일 때는 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락장이 나오거나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게 저점이라고 이제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하면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투자를 해야 될 때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때의 시기를 잘못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세장 때는 수익을 지키기보다는 정말 기회를 찾아야 되고 종목들을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관망을 하면서 기회를 노리거나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그냥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지는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반등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냉철하게 유지하라. 시장을 좀 정확하게 보고 기존의 투자 방식에 있어서 크게 바꾸지 말고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까지는 외국인들 대기 매수세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내일 미국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휴장입니다. 우리나라만 개장입니다. 자, 당연히 내일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자, 월요일 당연히 역시 유럽도 휴장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월요일까지는 대기 매수세가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은 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야 증시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월요일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시장 자체를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월요일 오후장이나 화요일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를 아마 저점 매수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점 매수만 잘하더라도 분명히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고점에서 매수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를 활용해서 1, 2%라도 더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시기 타이밍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노이즈가 결국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거라 생각 듭니다. 그동안 사실 증시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이 더 떨어진다라면 당연히 지수가 쉽게 회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종목들도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이즈 회복이 필수 불가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물론 이 이슈가 저는 단발적인 이슈라고밖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은 총재, 이주열 총재가 하반기 때 반도체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단발적인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락 이후에 반등 나올 때가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눌림목 이후에 반등 시기를 노려서 저점 매수를 하셔라. 그냥 지수가 떨어진다고 무작정적인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또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오히려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안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눌림목 이후에 반등 나올 때가 언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역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보는 게 역시 자동차 섹터입니다. 제가 자동차 섹터 강조 많이 드렸을 텐데요. 계속 상승 추이가 나오는 섹터. 내지는 역시 삼성전자의 단발적 악재가 나왔지만 결국 하반기 때 유리한 거는 경기 민감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요. 결국 최근에 글로벌 경기 지수가 어쨌든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게 봤을 때 결국 승리할 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하시고 자, 당연히 내일과 월요일 날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할 때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주라든지. 자, 대표적인 다음 종목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자동차 섹터 강의를 통해서 서현 이화라는 종목을 설명드렸을 겁니다. 바로 현대 기아차의 바로 펠리세이드라는 자동차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보시면 계속 신고가 가죠. 이 자동차 섹터들 빼놓지 마시고 반드시 꼭 살피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여기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내수주입니다. 제가 3월 말에 온라인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내수주에서 유력한 종목이다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인데 자, 지금 내수주들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내수주들. 자, 외국인들 수급이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내수주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테마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투자 전략이 다 나왔죠? 금요일과 월요일에는 무슨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개별 테마나 내수주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고요. 월요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때는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 투자 전략만 이렇게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수가 떨어진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고 4월 말까지 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 강의에서 분석해 드렸고요. 또 이러한 시장 대응법, 투자 전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소개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어쨌든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 오시는 분들한테 업황 전망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시장 하락했을 때 눈여겨봐야 될,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월요일 시장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없을 때 눈여겨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2의 코엘 패션 기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없을 때 주목을 해야 할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 사이트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09님의 문자인데요. 대박스쿨 대박훈남 우라노스 전문가님, 대유에이텍 1290원에 비중 5%인데 본전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오늘도 꿀강의 감사해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대유에이텍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부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차량 시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차량 시트 만드는 회사가 요즘에 많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차량 시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삼양통상 같은 종목도 팰리세이드 가죽 시트를 만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사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대유에이텍은 근데 차량 시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과거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하고 좀 같이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수소 관련 종목들하고의 좀 연동성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뭐 대유에이텍뿐만 아니라 잠깐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 일진다이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수소 관련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 2월 달, 3월 달 내에 이제 상승분을 어느 정도 좀 뱉어내면서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끝난 게 121선 구간대에서 지지받고 해당 구간에서 이제 반등 흐름을 나오려고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유에이텍도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수소 관련된 테마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거죠. 가격 조정 나오고 나서 이제 요 구간에서 지지를 계속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력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좀 일정 부분은 반등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지금 하단에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 1,1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1,10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저항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1,300원 구간대 저항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1,300원 정도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유에이텍의 손절가는 1,100원, 단기 목표가는 1,3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281님의 문자입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인스코비 좀 봐주세요. 매수가 6,300원에 비중 20%입니다. 부탁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인스코비도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할까요? 네. 사실 인스코비 같은 경우가 이제 2017년에 당시에 이제 제약바이오 붐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인스코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이 좀 잘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금 이 차트를 보면 2018년대 당시에 엄청난 랠리가 나왔던 거는 이제 같은 계열
셀루메드가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는 모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이유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달렸던 거고, 지금 와가지고는 경기 둔화에 대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워낙 지금 시장에서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 결국은 제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인스코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이 사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큰 게 아니라 해당 종목의 매출 비중은 알뜰폰 사업에서 나옵니다. 알뜰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마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알뜰폰 관련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모멘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뜰폰 많이 쓰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알뜰폰에 대한 뭐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인스코비가 상승을 땡겨줄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봉상 봤을 때는 앞전에 이 지지력 테스트를 했던 구간이 4,400원 구간입니다. 4,400원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서 다시 121선 구간까지는 땡겨놨는데 정확하게 121선 구간대에서 맞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지금 하락 추세로 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4,40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4,400원 구간이 깨지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자, 근데 4,4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단기 반등이 그래도 나올 수 있을 때는 바로 이제 5,600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좀 정리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코비 손절가는 4,400원, 목표가는 6,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326님의 문자입니다. 요즘 너무 힘드네요. 코오롱 인더 종목 진단 부탁해요. 매수가 6만 원에 30% 보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6만 원대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던데 이 종목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방금 강의 내용 중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어쨌든 지금 결함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필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CPI, 소위 말해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가 나왔었던 거는 폴더블 폰에 이제 스미토모의 제품을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2월 달 당시에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첫 번째 그겁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스미토모의 물량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악재가 발생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갤럭시 폴더의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필름 회사들의 이런 결함 문제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에 있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이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폴더블에 대한 결함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사소한 거다라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폴더블 폰이 조기 출시되면서 이 폴더블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찍기 시작했을 때 코오롱 인더에서 납품을 받아간다면 이 종목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사실 살아나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을 보게 되면 해당 종목이 지금 오히려 이제 이 W형 패턴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당 종목 지금 앞전에 지지 구간이 48,000원 구간이었습니다. 48,000원 손절가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48,0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면 기술적 반등 정도 55,000원 구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의 손절가는 48,000원, 목표가는 55,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46님의 문자입니다. 고려산업 2,500원에 20%입니다. 거래량도 없고 답답하네요. 시원하게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고려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종목을 보셨을 때 아마 미리 좀 보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지금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통 이제 시가총액 1000억 미만 종목들은 그만큼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뭐 재료라든지 뭐 테마라든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에 있어서는 크게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소외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해당 종목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구간대에서 하단 지지력은 지키면서 해당 구간에서 계속 상승과 눌림 그리고 상승과 눌림을 반복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단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 2,15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등 나온다라면 그래도 앞전에 기술적으로 200일선 저항대가 2,5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2,500원 구간쯤에서 종목을 좀 교체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의 손절가는 2,150원, 목표가는 2,5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97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DPC 7,390원에 40%입니다. 매도 전략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최근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DPC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DPC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 중에서 키스트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주가가 상승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조금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앞전에 이제 10월 달 당시에도 주가가 올라갔었던 게 사실 방탄소년단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격 조정이 있었다가 정확하게 이 앞전 121선 구간대를 지지받고 나서 반등이 나온 건데 이 저점 대비해서 일단 상승률 자체도 거의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뭐 80%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상태라 지금 이 추이 자체가 깨지게 되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추세 자체가 이미 이틀 전부터 조금 깨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틀 전부터 이미 추세가 깨졌던 거는 낙폭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지력을 받았던 구간 6,330원 구간, 자,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밑으로 5,500원까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33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6,330원 구간에서 반등 나온다라면 그래도 이 위로 회복하기보다는 아마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오면서 7,000원까지 리바운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000원 구간쯤에서 종목을 좀 교체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의 손절가는 6,330원, 목표가는 7,000원에서 종목 교체 권유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188님의 문자입니다. AP시스템 28,500원에 5%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대응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AP시스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일단 O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OLED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일단 뭐 삼성 디스플레이 A5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달에서 5월 달쯤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이야기가 좀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 집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대로 봤을 때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 어쨌든 아까 이 갤럭시 폴드의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건 디스플레이 문제냐, 아니면 필름 문제냐,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지금 노이즈가 아마 지배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면 일봉상 어쨌든 추이 자체는 그동안 뭐 좋았습니다. 21선 구간대를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었고 잠깐 데드크로스가 떴었지만 정확한 수급선 61선 구간대까지 지키고 있었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61선 구간대가 깨지게 되면은 다시 26,000원 구간대까지 떨어질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구나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6,000원까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6,000원까지는 좀 떨어질 각오는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 26,000원 잡으시고
자,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OLED 투자에 대한 집행만 진행이 된다라면 추가 상승 또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길게 봤을 때는 33,0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의 손절가는 26,000원, 목표가는 3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하다가 장마감 직전에 조금 올려주던데 힘이 살아있는 걸까요? 멜파스 2,700원에 80%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멜파스는 어디까지 더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저는 사실 멜파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너무 키우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주가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무슨 느낌이 듭니까? 상당히 산업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산업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사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상장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다가 그 이후로 멜파스가 2011년부터죠, 정확하게 대세 하락이 나왔고 월봉상 계속적으로 밑바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휴대폰 부품 회사인데 사실 이 휴대폰 부품 회사로서 과거에는 썼던 방식이나 요즘에는 이 방식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요즘에 따라주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그래도 전문가님 3일 정도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안 올라가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멜파스도 그렇고 과거에 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들도 그렇고 쿠르셜텍 같은 종목들도 대세 하락이 나오면서도 중간중간에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자를 틀어막기 위해서 이슈를 만든다라든지 재료가 나오면서 한 번씩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파스를 보더라도 과거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방 추이로 가면서도 한 차례씩 급등이 나옵니다. 또 역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도 한 차례씩 급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인 급등에서 웬만하면 좀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당 종목의 기대감을 너무 갖지 마셔라. 왜? 자, 지금 2017년부터 주봉상 61선 구간대를 단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그만큼 저는 현재 이 3,000원 구간대가 저항대라고 봅니다. 3,000원 구간대에서 좀 비중을 덜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0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멜파스의 손절가는 2,000원, 목표가는 3,000원에서 비중을 덜고 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금 우리 또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간상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진단을 전반적으로 다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산업 섹터들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종목들에 대한 그런 투자 결정이 아마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강의를 또 들으신 이후에는 지금 바로 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외인들의 수급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과 월요일까지 시장에서 좀 공략을 해야 될 만한 종목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략해야 할 종목이 따로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우라노스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다음 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